네, 그러면 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랜덤 샘플은 베타, 세타 1에서 II 랜덤 샘플 한 거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결국에 구해야 할 건 레벨 알파 LRT for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 vs 세타가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면 LRT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김새가 이렇잖아요. 뭐 L 세타 햇 빼기 L 세타 햇 제로 이걸 했을 때 어떤 특정 값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H0를 리젝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관계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K가 무엇인지를 골라야 될 거고, 즉 그 전에 이 전체 요 라이클리후드를 빼준 요 형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줘서 그 추후에 레벨 알파 조건을 통해서 이 K까지 어떻게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지 뭐 아이덴티파이 해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를 푼게 되겠죠. 그러면 차근차근히 해야 되는 스텝을 생각을 해보면 MLE를 구해야겠고 H0하에서의 세타 햇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요 전체 덩어리를 계산을 해줘서 얘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 될 텐데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알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K까지 결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쭉 풀어가 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저희가 그리게 되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K의 값을 판단을 할 건데, 그 와중에도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로 앞서서 제가 8번 문제도 올려놨는데 8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가면서 아주 조금 디테일에서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제의 두 문제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비교해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베타 분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Complete Sufficient Statistic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UMVU를 구할 때도 잘 써먹을 수 있는 분포를 가지고 노는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포를 가지고 노는 테크닉이 이제 K를 구함에 결정함에 있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어떻게 전체 큰 그림이 흘러가야 되는지 혹은 뭐 예고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MLE를 구해야겠죠. Likelihood Ratio부터 한번 써볼게요. IID니까 그냥 PDF들을 곱해주는 거고, 즉 세타 n승 프로덕트의 세타 빼기 1승 그리고 뭐 모든 xi들이 다 0하고 1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세타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해주면서 로그를 취해주면 n 로그 세타 플러스 세타 빼기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미분을 해주면 이거는 세타분의 n 플러스 서메이션 로그 xi인데요. 이거 MLE를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즉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와 어떤 게 이퀴벌런트한지 보면 세타가 마이너스 로그 x바 분의 1보다 작다는 것과 동치관계가 됩니다. 이제 따라서 저는 이 MLE인 세타 햇이 마이너스 로그 x바 분의 1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논리가 뭐냐, 너 지금 뭐 한 거냐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평형한 호리젠털 축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L 세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세타 이퀄 마이너스 로그 x 바 분의 1을 기준으로 더 작은 영역, 제가 빗금치고 있는 이 작은 영역에서는 한번 미분한 L 세타 미분한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즉 이건 미분의 성질에 따라서 원래의 L 세타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겠죠. 뭐 정확한 레이스는 몰라도. 그리고 요 덩어리를 반대로 보면 뭐랑 같은 말이냐면 사실은 L 세타
L세타를 미분한 게 0보다 작기 위해서는 세타의 값이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보다 커야 된다는 것과 또 동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나타내 주려면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을 기준으로 더 큰 값일 때는 정확히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지만 한번 미분한 게 0보다 작으니까 함수값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일 때 여기 이때까지 딱 증가하고 이때부터 딱 감소하네 라고 하면 딱 이 점일 때 함수값이 맥시마이즈 돼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게 만들어주는 argmax인 세타 햇은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영역으로 좀 가야 되는데, 까다로운 걸 봐야 되는데, 이제 H0 하에서의 최적의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기본적으로 H0는 세타가 1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한 케이스가 생겨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주어졌길래 계산을 해보는 로그 x바분의 1이 1보다 작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을 계산했더니 얘가 1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왜? 뭐가 문제길래 지금 이런 케이스 분류를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요 1번 케이스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함수를 그려보면 세타가 있고 지금 세타에서의 영역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1이 있고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위에 MLE를 구할 때 어떤 걸 체크를 한 거냐면 요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일 때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마이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를 옵저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H0 하에서 고를 수 있는 영역이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즉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빗금을 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L 세타를 가장 크게 만드는 값은 원래의 ML이랑 똑같은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이에요. 즉 이걸 조금 이제 아규멘트를 써보면 L 세타 is maximized at theta equal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 그러니까 이때는 요 세타 햇이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로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우에는 1이 여기 있을 때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이 여기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 봤던 거랑 좀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함수값이 이렇게 커졌다가 여기 기점으로 이제 작아질 건데, 그런데 우리가 H0 하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초록색 빗금을 치고 있는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세타 햇도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이 L세타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의 영역이 이 초록색 빗금인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요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을 고를 수가 없고, 그나마 이 상태에서 L세타를 제일 크게 해주는 세타 이퀄 1을 고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죠.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면 then L theta is maximized at 세타 이퀄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진 결과들을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요 첫 번째 상황 이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의 세타는 마이너스 로그 x바분의 1로 결정이 될 거고, 반대로 1이 마이너스 로그 x바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황이면 세타 이퀄 1이 결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한 줄에 딱 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H0 하에서의 세타 햇이라고 하는 건 1이랑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 중에
더 작은 게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책 뒤편에 있는 솔루션 같은 거 보면 세타 햇 제로가 미니멈 어몽 비트윈 1 마이너스 로그 x 파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져 있을 텐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보면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런 형태로 결정이 되느냐, 뭐 대강 느낌은 알겠는데 디테일이 무엇이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 세타 햇들을 구한 이유는 요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대입을 해주기 위해서였죠. 대입을 해주면 en 로그 세타 햇 제로분의 세타 햇 플러스 로그 x 바 세타 햇 마이너스 세타 햇 제로 이렇게 되는데요. 좀 몇 개 단순 계산들은 좀 점프를 하고서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 바 분의 1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요 h0 하에서의 ml나 전체 ml나 똑같거든요. 따라서 이 전체 l 세타 햇 빼기 l 세타 햇 제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 나오죠. 왜냐면 애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세타 햇과 l 세타 제로가 같으니까, 즉 그냥 요 l 얘네가 사실은 essentially 같은 값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0이 되지 않는 값은 언제 그럴 것이냐, 뭐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이 1보다 더 큰 경우일 때 그렇게 될 텐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계산 결과를 써 나간다면 en 로그 세타 햇 플러스 로그 x 바 세타 햇 빼기 1 곱하기 인디케이터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 된다는 걸 바로 윗줄에서 observe를 한 거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계산 결과를 좀 더 쭉쭉쭉쭉 한번 단순 계산을 써볼게요. 여기까지가 따져본 거라면 지금부터는 대입을 하고 정신을 놓지 않고 계산을 쭉쭉 밀면 되겠습니다. 즉 로그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 플러스 로그 x 바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 빼기 1 인디케이터 관심 있는 조건, 다시 한번 이 n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x 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x 바 그리고 인디케이터 펑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트릭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로그 x 바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en 마이너스 로그 t 플러스 t 빼기 1 인디케이터에는 t가 1보다 작다가 되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체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제가 풀어드린 8번 문제의 해설을 보셨다고 하면 저거 그 형태네, 페이지 309페이지에 있는 뭐 이렇게 생기는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기는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지 라고 이제 눈치를 채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키 디퍼런스 포인트는 여기 이 인디케이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30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그려본다고 치면 요 전체 영역을 제가 pt라고 할게요. 저 pt 함수를 그려보려고 하면 t에 대해서 여기 1을 기준으로 1일 때 pt가 0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pt 함수인데, 자, 그럼 제가 왜 저 보라색 동그라미 친 걸 키 디퍼런스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 보라색이 없다면 우린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LRT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L 세타 헷 마이너스 L 세타 헷 제로가 어떤 특정 값보다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치 관계가 phi t가 어떤 상수 C보다 크다라는 것과 같구나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C가 여기 있다면 이거보다 큰 함수 값을 갖게 되는 인풋의 영역은 여길 C1, C2라고 이름을 줬을 때 C1보다 작거나 같거나 C2보다 크거나 같은 걔네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T가 C1보다 작거나 같거나 C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동치 관계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T는 1보다 작은 T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C2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고려점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C1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줄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2 곱하기 L 세타 헷 마이너스 L 세타 헷 제로가 어떤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의 동치 관계가 마이너스 로그 T 플러스 T 빼기 1 인디케이터 T가 1보다 작다가 어떤 C보다 크다는 것과 같은데 이건 제가 바로 전에 설명드린 대로 T가 C1보다 작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T가 뭐였죠? 마이너스 로그 X 바분의 1이죠. 이게 어떤 뭐 C1보다 작다는 거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n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서메이션 로그 xi가 n c1보다 작다는 것과 동치관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리듀스 된 건 뭐냐면 전체적인 이 곱하기 라이클리후드 뺀 요 형태가 뭐 이게 어떤 특정 값 k보다 크다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서메이션 로그 xi가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는 거랑 동치 관계가 되었구나. 즉 전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겨야 하겠구나 까지 온 거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은 건 CJ 컷오프 밸류 n 곱하기 c1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결정을 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결정을 해보죠. 뭐 그게 아마 우리 풀이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To determine the value nc1 based on the test level 알파 이 테스트 레벨 알파를 활용을 해가지고 컷오프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xi가 iid 베타 세타 1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고 있냐면 xi의 세타승이 iid 유니폼 0,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달에서는 만약에 u가 스탠다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면 u하고 1-u하고 분포가 똑같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1-u가 엑스포넨셜 1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u 자리에 u를 쇽 넣어주면 마이너스 로그 u가 엑스포넨셜 1이 되죠. 근데 또 뭐가 그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요 xi 세타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었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xi 세타가 즉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엑스포넨트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마이너스 세타 로그 xi가 iid 엑스포넨셜 1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얘를 서메이션 해준 거죠. 즉 마이너스 세타 서메이션 n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감마 분포가 되고요. 루트 파라미터 n1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장난을 많이 치죠. 감마보다는 카이스퀘어가 뒤에 테이블도 있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옛날 테이블을 다 구해놓은 카이스퀘어를 활용을 하는 게 편한 시대니까 카이스퀘어로 트랜스폼을 했지 지금처럼 그냥 R이든 파이썬이든 그냥 금세 계산할 수 있는 시대에는 큰 의미는 없지만 뭐 항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으니까 그 컨벤션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 세타 2를 곱해줬을 때 감마 n2 분포가 되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2분의 2n, 2가 되고 이제 이러면 카이스퀘어 저희도 2n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많은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또 이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On the other hand, probability 마이너스 summation log xi가 nc1보다 작다라고 하는 확률이 뭐냐면 양변에 다음과 같이 세타를 곱해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타 nc1인데 이게 제가 이 전체 덩어리 w라고 쓰면 w가 세타 nc1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w는 감마 n1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식을 전개했냐면 요 probability 이 식 자체가 이 결과 자체가 is increasing in theta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즉, 왜 이게 세타에 대해서 증가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처음 시작한 게 결국에는 어떤 감마 랜덤 베리어블이 세타 nc1보다 작을 확률로 이제 계산이 밀고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세타가 작았을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세타가 더 커지면 요만큼 더 확률이 커지는 거고 세타가 그보다 더 커지면 이 쉐이드 되는 에리어가 더 넓어지는 거니까 세타가 커짐에 따라 이 확률의 결과값이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준비가 됐으면 이제 진짜 컷오프 밸류 C1에 대해서 identify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under H0 즉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때 그 사이즈에 대한 조건을 수식으로 써보면 probability minus summation log xi가 nc1보다 작을 확률. 근데 이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supremum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게 equal 알파가 되는 이게 되는 C1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지금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친구 요 probability가 세타에 대해서 increasing 한다는 걸 바로 윗단에서 보였죠. 따라서 이 주어진 영역에서 언제 스프리멈이 되겠느냐? 언제 스프리멈이 되냐면 세타 이퀄 1, 즉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타의 가장 큰 값을 취했을 때 probability가 가장 커질 거니까 세타 이퀄 1로 둬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때 마이너스 2 세타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의 i가 이게 이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되는데 2 세타 nc1 probability 세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서메이션 로그 xi가 2nc1보다 작을 확률이 이게 지금 알파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언제 이렇게 이퀄 알파가 되느냐? when nc1 is equal to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2n 이렇게 쓸게요. 제가 지금 뭘 쓴 거냐면 이거를 카이 제곱 자유도 2n이라고 할 때 여기를 여기 쉐이디드 에러가 알파이도록 만드는 커브를 노테이션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전체 덩어리가 카이스퀘어 자유도 2n짜리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 nc1의 정체가 이런 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퀄 알파를 이룰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결과값 때문에 결국에는 nc1이 2분의 1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정체를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길고 긴 여정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를 써주면서 끝을 내면요. 레벨 알파 LRT test is indicator 마이너스 summation log xi가 2분의 1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2n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이퀴벌런트하게 리젝션 리전을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해줘도 되겠죠. 들어가는 값은 같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테스트 펑션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걸 기준으로 놓으면 1이 되면 리젝이고 0이 되면 리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샘플을 구했을 때 그 샘플을 가지고 마이너스 서메이션 로그 xi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계산한 값이 특정 값보다 작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리젝을 하겠다라는 게 되고 혹은 이런 대응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애초에 리젝션 리전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서메이션 로그 xi가 이런 값보다 작다라고 한 거잖아 라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테스트 펑션을 써줄 수 있고 아니면 리젝션 리전을 동치 관계에 있는 리젝션 리전을 다음과 같이 써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길었던 문제풀이가 끝났는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버뷰를 해보면 LRT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MLE를 구해야 했고 그리고 H0하에서의 최적의 에스티메이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뭐 8번 문제처럼 세타 이퀄 1이다 라고 하면 별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세타 햇 제로가 그냥 1 이렇게 둘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심플 하이포테시스가 아니고 좀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영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케이스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이런 귀찮은 혹은 뭐 좀 까다로운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라이클리후드에 직접 에스티메이터들을 집어넣은 이 차이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인디케이터가 알고 보니까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인디케이터가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구나까지 좀 특이한 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컷오프 밸류를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분포를 가지고 노는 테크닉을 사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이 유니폼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유니폼이 엑스포넨셜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엑스포넨셜은 차례대로 감마 또 카이스퀘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들을 우린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컷오프 밸류를 따질 때 엑스포넨셜 가지고 어떻게든 비벼서 감마, 나아가서 카이스퀘어 만드는 테크닉을 정말 다양한 양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쉬운 편인 요 레파토리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이거저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레벨 알파를 obtain 할 수 있는 컷오프 밸류를 구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는 길었지만 사실 충분히 숙달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프로시저들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올 때까지 잘 복습을 반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동영상을 8번 또 올렸는데 이 8번하고 패턴이 되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체크를 하고 레퍼토리를 좀 더 익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9번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